어느 정도는 기본 뼈대 문장을 툭 치면 탁 하고 나올 정도로 입이 붙도록 훈련이 필요한 그런 과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I met a woman who can speak 5 languages. The woman will meet. 안녕하세요. 평범한 엄마 OBS 그레이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기본 뼈대 문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다라는 개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개념은 그 어떠한 것을 이해한다라는 게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영어 공부를 할 때도 이렇게 안다를 이해하고 있다라는 개념에서 그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영어는 안다라는 개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입에 붙을 때까지 연습이 필요한 과목입니다. 즉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기본 뼈대 문장을 툭 치면 탁 하고 나올 정도로 입이 붙도록 훈련이 필요한 그런 과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언어의 첫걸음은 아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영어는 다른 수학이나 과학같이 개념을 이해하는 과목이 아니라 오히려 운동이나 악기처럼 많은 훈련과 연습이 필요한 과목입니다. 제가 예전에 골프를 배울 때 하도 골프가 안 돼서 적어놓은 메모장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골프를 칠 때 드라이브, 어깨를 올린다, 팔로 오버스윙을 하지 않는다, 왼쪽 손을 쓰지 않는다, 옆에 딱 붙인다, 턱 밑으로 지나가게 한다, 힘을 뺀다, 리듬감 익히기, 스윙할 때 팔을 당기지 말고 뻗기. 이렇게 스윙 연습을 하는데 하도 안 돼서 코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제가 기록하고 계속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머리로 골프를 이해하고 그리고 전문가들이 스윙하는 모습을 계속 보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해가 다 끝났으면 저는 골프를 완벽하게 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수많은 연습과 공을 놓고 수많은 연습을 하던 또 공을 놓지 않던 수많은 스윙 동작을 하고 그리고 전문가들의 스윙을 보고 그리고 제가 하는 동작들도 동영상을 촬영을 해서 전문가와 내가 무엇이 다른가 어떤 것이 다른가도 눈여겨보아야 하고 결국에는 연습과 훈련이 제가 공을 칠 수 있게 만드는 게 아닐까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영어 구조를 기본 문장을 만들 때 생각해야 하는 어느 정도 기본 문법 사항이 있습니다. 주어가 3인칭 단수일 경우 동사 뒤에 s나 es를 붙인다. 주어가 3인칭 단수일 경우 부정문은 does not 동사를 쓴다.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온다. 이러한 문법 구조들은 저희가 따로 공부를 하거나 또는 원서 읽기 등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문장 구조를 이해하고 파악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릴 적부터 영어 노출이 환경에 많이 되지 않았던 아이들, 어릴 적부터 듣기나 말하기가 충분히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은 이것을 개념, 즉 이해했다는 곳에서 넘어가 버리면 이 문장을 입 밖으로 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 뼈대 문장이 되는 핵심 구조들은 계속 입에 붙이도록 따로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는 듣거나 또는 읽어서 이해하는 영어를 그것이 나의 전체 영어 실력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장 구조를 보고 그리고 그 글을 읽고 이해를 했으면 다음 단계 레벨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 단계 원서 읽기를 통해서 이해가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요. 그렇게 해서 쉼 없이 우리는 개념을 이해하고 문장을 이해했을 경우 쉼 없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했던 모든 문장들을 말하기 능력으로 가져왔을 경우 우리는 어떤가요? 그 모든 문장들을 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당연히 그 모든 문장들을 기억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뼈대가 되는 기본 문장들은 머리가 아니고 입이 기억하도록 훈련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는 개념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을 경우에는 그 문장들을 원하는 문장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언어의 꽃은 대화가 아닐까요, 여러분? 상대방과 대화를 하는 동안 머릿속에서 여러분들이 문장 구조를 파악하고 원하는 알맞은 동사를 바꾸고 시제에 맞게 바꾸고 이렇게 배치를 시킬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동사가 s나 es가 붙고 그리고 의문문이니까 더즈로 바꾼 다음에 과거니까 did인가? 이렇게 망설이는 동안 상대방은 제 눈을 이렇게 말뚱말뚱 쳐다보고 있겠죠. 즉 머릿속에 충분한 시간을 주어서 문장 구조를 파악하고 제가 원하는 단어와 시제를 바꾸면서 그것들을 배열해 나갈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문법 개념을 이해하고 충분한 원서 읽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말하기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과 직접 외국인과 마주쳤을 때는 금세 말문이 막혀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곤 집에 와서 이때 내가 이런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불을 뜯으면서 베개를 뜯으면서 후회한 적이 많습니다. 물론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렇게 수많은 뼈 때리는 경험들을 통해서 배운 교훈이었으니까요. 여러분들 타짜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도 항상 하는 말은 머리보다 입이 빨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기본 문장은 툭 치면 탁 하고 나올 정도로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인데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원서 읽기를 통해서나 또는 듣거나 해서 알게 된 그 좋은 수많은 문장들을 기본기가 없어서 무너지고 맙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뱉는 이 한국말들은, 모국어의 한국말들은 어느 정도 반복해서 이렇게 입에 붙은 것일까요? 이 문장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밥을 먹었다. 우리은 밥을 먹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는 밥을 먹었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문장 구조를 분해해서 해석하지 않습니다. 사실 여기 문장 구조는요, 우리의 리에 받침이 없으니 보조사 은이 는이 되는 것이고 목적격 조사인 을, 를인 경우에는 밥에 받침이 있어서 를이 아닌 을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외국인이 우리나라 언어, 한국어를 배울 땐 어떨까요? 실제로 제가 아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가장 어려운 점 중에 조사를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를 붙이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이렇게 한국말을 내뱉을 때 문장 구조를 분해하고 해석해서 머릿속으로 정렬한 다음에 나오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무척 많이 듣고 그 많이 들은 것을 입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입에 붙은 경우인데요. 물론 이 모든 언어들을, 영어를 저희가 모두 다 기억하고 입에 붙을 때까지 연습을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최소 기본적인 뼈대 문장은 입에 붙도록 연습이 필요합니다. 즉, 의식이 아닌 무의식 속에서 만들어지는 과정이죠. 실제로 제 주위에 계신 분들이 우리 아이 영어 좀 봐주세요 하고 저한테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영유를 다녔던 친구들도 있고요. 또 그 중에서는 원서를 꽤 높은 수준의 원서를 읽는 친구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만든 기본 뼈대 문장 같은 기본 문장에 대한 한국어로 된 문장을 프린트물을 주고 영어로 한번 얘기해 볼래 하면 완벽하게 문장 구조를 말을 할 수 있는 아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 역시 그들 중에 한 명이었고요. 또 저희 아이들도 역시 그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본 뼈대 문장을 습득하기 위해서 저는 그래머인 유즈라는 교재를 택했고요. 그래머인 유즈를 택한 기준은 따로 없고 제가 대학교 때인가 이 책의 분류를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 책이 꽤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으로 그냥 구입을 했습니다. 저는 저는 앞에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교재를 선택하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에게 문법 개념을 조금 설명을 하고 연습을 시킨다던가 또는 거꾸로 입으로 먼저 어느 정도 훈련이 될 때까지 툭 치면 나올 때까지 입으로 먼저 연습을 시킨 다음에 문법에 대한 개념을 거꾸로 이해시키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개념을 먼저 이해하든 아니면 입으로 먼저 낭독하든 어떠한 것에 대해서 개념을 이해하는 시간은 한 20% 정도를 사용하고요. 연습을 하는데 80% 정도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한글을 보면서 영어로 바로 말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일주일, 2주일 그렇게 지나고 나서 다시 들이밀면 또다시 백지 상태가 되곤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반복을 통해서 계속 연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I met a woman who can speak 5 languages. The woman will meet a man who can speak 6 languages. The airplane. An airplane 아니지. 그렇지. An airplane is the machine which flies. I know a person who help you. I know somebody who help you. Who can help you? 탐정. 영어로 탐정 이러는 거야? 탐정 is the detective is important person, a very important person who is good at finding things.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본 뼈대 문장은 툭 치면 탁 하고 나올 때까지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프린트물로 만들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러한 기본적인 구조들을 몇 개의 테마로 묶었습니다. 그렇게 연습을 위해서 만들어진 프린트물은 기본적으로 이 교재에 나오는 문장 구조들로 엮었었고요. 순서는 우선 초록색이 가장 기본적이고요. 초록색이 다 할 수 있는 정도면 제가 만든 것 중에서 아무거나 꺼내서 프린트물을 프린트하셔서 아이에게 한번 내밀어 보세요. 아이가 어느 정도 소화해서 바로 입으로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어느 정도 속도로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고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정도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해석한 한글이 물론 정답은 아닙니다. 그냥 저는 이 교재에 맞게 아이들에게 그렇게 문장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해석이고요. 꼭 그 해석에 맞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문장 구조를 영어로 만들어낼 수 있으면 아이가 충분히 어느 정도 기본 뼈대 문장을 알고 있다고, 그리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편에 제가 조금 더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그리고 저희 아이는 어떻게 이것을 활용시키고 있는지 그 영상들로 다시 한번 활용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활용편에서 다음 여러분들 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 오늘은 우리가 영어에 있어서 가장 착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듣고 또는 읽어서 이해하는 영어가 우리 전체의 영어 실력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 실력을 쌓는데 조금 소홀한 편인데요. 말하기 실력을 쌓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뼈대 문장을 툭 하고 치면 탁 하고 나올 정도로 연습이 필요합니다. 즉, 무의식 속에서 나올 만큼 입이 머리보다 빨라야 한다는 것이죠. 즉, 기본 뼈대 문장들은 계속 반복해서 입에 붙도록 연습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 문법의 개념 이해를 하는 건 한 20% 정도를 사용하시고요. 나머지 80%는 계속 낭독을 하면서 연습을 하는 데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연습만이 살길입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봬요. 구독과 좋아요.